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에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FOMC 의사록 실망감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31% 하락한 27,692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44% 내림세 보였습니다. 3,374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7% 내린 11,146선에 마감했습니다. FOMC에서 비관론이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좋았는데요. 먼저 시장은 FOMC 의사록에 반응했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점이 증시에 큰 부담을 주고 향후 경기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수익률 곡선 제어와 같은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아울러 금리 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하면서도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역시 부담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과의 무역 합의 점검 회의를 자신이 취소했다고 말했는데요. 당분간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중국과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와 세금 면제 등 3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큰 하락은 막았습니다. 타겟과 로스 등의 업체들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타겟은 2분기 순이익이 1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0.3% 급증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8센트로 나타났고 매출도 2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건데요. 로스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며 0.23% 상승했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하루 만에 온수당 2,0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제 금은 온수당 42달러 80센트 내린 1,980달러 3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밤 애플이 장중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62달러 83센트, 시가총액 1조 9,790억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최저점인 199달러 67센트와 비교하면 배 이상 오른 겁니다. 2018년 8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뒤 2년 만에 2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 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 영향으로 핵심 아이폰 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역활동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무역 수준을 나타내는 상품 교역 지표가 6월 기준 84.5%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6%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성장세를 측정하는 이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상승세, 이하는 하락세를 뜻하는데요. WTO는 올해 2분기 상품 무역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됐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단의 조사 활동도 미뤄질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피검사 기관의 방역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종합검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기 실적 발표가 마감된 가운데 새내기주들의 실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내기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에 따른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새내기 주들의 실적은 보고서 제출 의무가 다음 분기부터 적용돼 3분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에 상장한 기업 수는 19개인데요. 이 중 5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5개사는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반면 9개사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상승했습니다. 0.83% 오른 93달러 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린 1181원 20전에 마쳤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앞서 1분기에는 전체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2분기에도 분기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와 대외 채무 동향 및 평가를 발표합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일정 기간 나눠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대외 채무는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 등 대외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분기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기아 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통상임금 지급의 예외적 기준인 경영상 어려움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놓고 재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구 금액은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차의 소송 최종 결론일인 오늘 기아차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발표됩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